제가 드디어 시험관에 착상이 잘 되어서 현재 19주 4일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저의 스토리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시험관을 하게 된 그 과정은 제가 2017 년도에 자가 면역 질환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앓게 됐는데 이제 그걸로 17 년, 18 년, 19 년까지 계속 재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 년도인가 19 년도부터 서울대로 제가 병원을 옮겼어요. 지금 이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는 약 먹으면서도 재발 안 했고 약을 제가 지금이 25 년이니까 23 년도 12 월에 약을 끊었어요. 점점 줄이다가 끊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25년 8월 말이거든요. 여태까지 감사하게도 아직 재발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앓고 있었던 자가 면역 질환은 재발이 좀 자주 하는, 약 끊으면 바로 재발하고 뭐 약을 줄여도 재발하고 이러는 면역 질환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임신이라는 게 나 지금 할 거야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 임신 시도를 몇 번 못 해보고 제가 바로 이제 난임병원을 가서 인공수정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공수정은 당연히 안 됐고, 인공수정 한 번 하고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시험관 가자 해 가지고 시험관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2 월에 첫 채취 후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총 3 번의 난자를 채취했거든요. 그 이유도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난자 채취했었을 때 23개 정도 채취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정자가 운동성이랑 직진성이 조금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배아는 저희가 23개 남자 채취 중 7개 오일 배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나 저나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7개 나온 오일 배양을 제가 2번 이식을 했어요. 23개 채취를 해서 7개의 오일 배양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중에 첫 번째 이식, 두 번째 이식, 하나는 해동중 폐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남편 검사를 다시 해 봤는데 채취한 날의 정자 상태보다 2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정자 난자 다시 채취해서 배아를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그냥 남은 배아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채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채취 때는 제가 34개가 채취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 거랑 이제 이렇게 배아를 만들었을 때 13개의 오일 배양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바로 이식하고 싶지는 않아서 남편이랑 또 해외여행도 다니다가 이제 이식해볼까? 하고 이식을 했던 게 여름이었어요. 한 8월? 근데 그게 착상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국 시험관 3세판이라더니 됐구나 해가지고 정말 기뻤는데 1차 피검사 결과가 222. 그 다음에 이게 더블링이 돼야 되잖아요. 이틀 뒤에. 근데 제가 되게 애매하게 됐어요. 220이면 444가 돼야 되는데 396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거예요. 되게 애매한 더블링이 돼가지고 불안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아기 집까지 잘 보였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단태아가 착상이 된 건데 하나가 착상이 된 건데 아기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래도 잘 유지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에, 근데 자꾸 갈색혈이 조금씩 비추는 거예요. 근데 갈색혈은요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유산 징조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갈색혈이 비추면서 한 아기 집 보고 2, 3일 뒤에 아랫배가 딱 자궁이 쥐어짜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색혈도 나오고 배도 쥐어짜듯이 아프고 하니까 다니던 난임병원 말고 그 동네에 산부인과로 갔어요. 갔는데
"애기 집 잘 있고 곧 난항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애기 집 사이즈가 그때 0.8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임신을 하고 보니까 아기 집이 그 정도면 사실 '난항이 쪼끔 보여야 되지 않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보여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지금 임신했을 때에는 영 그 작은 사이즈에도 난항이 될 것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뒤에 이제 "난항이 보일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되게 안심을 하고 집을 왔어요. 한 10 분, 15분 걸리는 집을 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이 팬티 라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새빨갛게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빠 나 이거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때가 또 주말이어서 여는 병원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막 수소문하고 막 인터넷 찾아 가지고 노원에 있는 난임 병원이 있어요. 산부인과랑 난임 병원 같이 하는데 그래서 얼른 다시 그쪽으로 갔더니 아기 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 입구 쪽에 하얀 물체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기 집인 것 같다." 해서 그거를 쓸어 담으시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남편이랑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오진일 수 있다." 이미 나온 걸 확인했는데도 "오진일 수 있으니 다른 병원을 가 보자." 해 가지고 좀 멀리 중랑구까지 가서 다른 병원을 가게 됩니다. 거기가 한 6 시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아기 집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산이 좀 됐던 거였고 근데 이게 자연유산으로 아기집이 나왔는데 태반이 안 빠져나와서 결국에는 자궁경으로 태반도 제거하고 이 초음파로 보이지 않았던 폴립들도 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유산을 한 거잖아요. 아기집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로 유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생리가 3 번의 사이클 그러니까 3번 정도 터지고 나서 새로 다시 이식 준비를 하는 게 자궁에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또 3 개월을 좀 쉬게 됩니다. 동결 4 차까지 이식 준비를 할 때 프로기노바를 보통 먹잖아요, 인공주기 하면서. 근데 그게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프로기노바를 3 알을 먹든 5 알을 먹든 보통 한 10일 정도 먹으면 이 내막이 좀 자라 있어야 되는데 내막이 안 자라서 계속 이제 밀리는 거죠, 이식 날짜가. 근데 제 호르몬이 이 프로기노바를 이겨 가지고 이게 이제 생리 호르몬으로 가면 안 되는데 생리 호르몬으로 가서 이식이 결국 취소됐어요. 응. 그렇게 돼 가지고 '아 진짜 이식도 이제 어려운 찻수가 돼 가는구나.' 하고 이제 그다음 달에 다시 이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인공주기였는데 그때도 내막이 잘 안 자랐어요. 동결 4차 때도.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유산을 했으니까 두 번째 채취한 배아들을 해동시켜서 해동 PGT로 해서 "통과된 배아를 이식하고 싶다." 해 가지고 아주 어렵게 프로기노바를 먹어서 내막을 어렵게 어렵게 키운 다음에 해동 PGT를 돌리기 이제 해동 PGT를 4 개를 돌려서 통과된 배아를 넣어요. 근데 이거는 재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개 중에 뭐 1개 이상 1 개면 그냥 1개 넣는 거고 2 개면 2개 넣는 거고 3 개면 3 개는 못 넣겠죠? 어쨌든 2 개가 나오게 되면 2개 다 넣게 될 거다 했는데 당일에 가니까 2 개가 통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개는 아예 못 쓰는 배아였고 2 개는 통과된 배아여서 2 개를 넣기로 했는데 이 해동 PGT 단점이 이식 준비를 하면 우선 저희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나 당일에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뭐 2 개를 이식하게 됐어요. 해동 PGT 2 개, 통배 2 개. 그럼 제 입장에서 '아 통배니까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결국엔 제가 손바꿈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손바꿈을 하게 돼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해동 PGT 말고 나는 처음부터 PGT를 해서 통과된 배아만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정도 쉰 뒤에 손바꿈 후에 이제 다시 채취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다시 채취했었을 때 23 개가 채취가 됐고요. 배아는 7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배아를 전부 다 PGT를 보냈고, 이 7개 배아 중에 3개는 통배가 됐고 4개는 이식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모자이시즘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저는 7개 다 냉동을 시킬 수 있는 상태였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셨는데 이제 그 저 하나가 약간 성영색체가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폐기하겠다 해서 결국 6개를 얼리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공 주기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한 번도 나도 선생님한테 제의를 안 하고 선생님도 저한테 다른 주기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손바꿈을 해서 그 교수님한테 저 그래도 배란이 되게 잘 되는 편이고 생리도 규칙적인데 제 배란일에 맞춰서 자연주기로 이식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식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쉬면서 이 자궁경을 좀 했어요. 다시 2번째 자궁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유산했던 게 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착된 거 제거하고 이식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식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인공주기가 아니니까 프로기노바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갖 그 부작용, 머리 아프고 소화 안 되고 붓고 이런 거에서 해방이 되니까 우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배란일이 너무 빨리 된 거예요. 조금 빨리. 근데 하필 그때가 담당 교수님이 약간 워크샵? 이런 게 있으셨어가지고 배란 후 5일 뒤면 이때는 제가 이식을 해드릴 수가 없고 다른 교수님이 이식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됐죠.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 달 한 달이 되게 소중한데, 그래서 결국엔 다른 교수님한테 이식을 받게 됐고,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 어차피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교수님한테 이식도 못 받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저 PGT한 배아, 선생님이랑 PGT한 배아 안 쓰고 전에 얼려놓은 배아 쓸게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채취한 거 말고 2번째 채취한 배아들로 이식할래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당일에 이제 이식 준비를 막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딱 침대에 누워서 뭐 누구누구님 배아 이식합니다 했는데, 교수님 이제 그날 이식해 주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 PGT 안 한 배아로 이식을 할 거고, PGT 안 한 배아들 중에 상태가 제일 좋은 건 첫 번째, 처음으로 채취했던 배아가 상태가 제일 좋다. 그래서 그거를 이식할 거다. 근데 하나를 해동하다가 하나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았고 하나는 좀 상태가 좋은데 아까우니까 이제 2개를 이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냐하면 왜 2번째를 쓰고 싶었냐면 첫 번째 배아가 제가 그 1년마다 연장을 하잖아요. 연장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장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째 배아를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배아가 상태가 너무 좋았어서 그거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배아도 사실 제가 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연장 안 하고 남편이랑 아니 어차피 그 배아들로 나 착상도 못했는데 나 그냥 우리 폐기하자 이러고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그거 폐기해도 돼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폐기를 왜 하냐고. 폐기하면 안 된다. 나중에 혹시나 지금 채취한 배아들, 그러니까 PGT 돌린 배아들로 임신이 안 되면 그때는 해동 PGT에만 집중을 해서 이식하면 되니까 절대 폐기하지 말고 꼭 냉동해라 이래가지고 제 냉동했고 그걸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결국 저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었다면 좀 자연 임신 시도를 좀 오래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자연 주기로 이식한 거를 진작 좀 해볼 걸, 이런 좀 후회도 조금 남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배아를 믿고 계속 채취하지 말고 다 쓰고 난 다음 채취할 걸, 약간 이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되게 저 딴에는 짧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길어지긴 했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성공한 차수가 결국 동결 오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차가 이 오차를 준비하면서 동결 오차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엇을 노력했냐. 근데 이게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노력하진 않았고 그거를 내가 이식 준비를 위해 나는 노력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 몸 건강해지기 위해 나는 나를 위해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제가 그때 해동 PGT 실패했을 때가 이식 통배 2개 넣고 실패했을 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실패하자마자 바로 동네에 있는 쑥뜸 등록했어요. 쑥뜸을 등록해서 전신을 1월부터 제가 5월에 이제 5차 이식을 했으니까 5월까지 주 2회씩 생리주 빼고 이제 매주 가가지고 쑥뜸을 했고 제가 조금 그때 마른 편이었어가지고 손발이 엄청 늘 차갔어요. 막 얼음장일 정도로 찼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단 한순간도 손과 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엄청 노력했어요. 장갑 끼고 양말 신고 양말 위에 수면 양말 신고 그다음에 그 발 핫팩 붙이고 배 복대 그거 수면 그거 있잖아요. 복부에 차는 거 그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노력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주기로 제가 시도해 본 거. 근데 제가 자연주기 하니까 내막이 자연적으로 배란을 하게 내비두니까 그렇게 안 자랐던 내막이 10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인공주기 안 되면 뭐 자연주기도 해보고 조금 바꿔가시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겨울에도 얼음 넣어서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이랬거든요. 그거를 싹 붙여서 물부터 무조건 미지근한 물만 마셨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얼음 넣은 거 절대 안 먹고 냉수 안 먹고 정수만 계속 마셔서 몸이 차가워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몸의 온도가 1도만 조금 낮아져도 염증 반응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몸의 온도를 조금 높이려고 그러니까 낮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신욕을 주 2, 3회 꼭 했어요. 반신욕 하면 하체에 혈액이 확 돌면서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막 혈액순환이 되고 몸도 되게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반신욕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막 웨이트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웨이트를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성공하신 지인분 말로는 웨이트를 너무 힘들게 하면 임신으로 갈 기운이 웨이트로 간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죠, 기를. 근데 이건 약간 한의학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한의학은 좀 믿지 않지만 그래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그냥 걷기만 했거든요. 러닝도 안 했어요. 걷기만 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기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안 될 건데 우리 내 담당자님이 이식도 못 해주실 거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나 그냥 그럼 뭐 PGT 안 한 통배 아니고 그냥 PGT 안 한 배야 쓸래? 한 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식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그 사실 지금 남편이랑 얘기한 게 PGT 하려면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깝긴 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일 어릴 때 처음 채취한 배아가 상태가 제일 좋았으니까 현재는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이 채취를 여러 번 하면 난자의 질은 뭔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를 먹는 것도 있는데 계속 과배란을 시켜서 난자를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결국 3번 채취한 것 중에 가장 처음에 채취한 애가 상태가 가장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선 저의 이런 말이 이런 팁 아니면 저의 스토리가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